네, 이번 주 증시 테마 시간입니다. 저희 4월 새봄을 맞아서 마켓 인사이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매일매일 시장에는 새로운 테마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릴 수만 있다면 투자 성과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업종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만한 증시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설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설업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휘청였던 건설업계, 1분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의 동향을 알아봅니다. 건설업계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점 첫 번째, 바로 국내 부동산 시장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매달 급격히 늘었던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둔화됐고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78가구 늘어난 데 그친 건데요. 퍼센트로 보면 0.1%밖에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8월 미분양 주택이 3만 3천여 가구에서 매달 급격히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둔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1,000세대, 1월에 비해서 무려 60% 급증했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3천 세대로 지난달에 비해 27%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월 주택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부동산 경기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가 1월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점점 효과를 발휘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2월 주택 분양수 자체가 역대급으로 적었고 또 준공 후 미분양 건수가 13%로 늘어난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분양 경기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상반된 전망이 있긴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이 되살아날 거란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점 두 번째는 2분기에 가시화될 해외 수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수주 텃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정된 공사 발주 규모는 7,938억 달러, 지난해 발주 금액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습니다. 가격 입찰 후 발주처의 최종 선정을 앞둔 프로젝트도 1,088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특히 원유 세입 비중이 증가한 중동 산유국들의 투자 여력이 풍부해진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월부터 수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은 현대건설의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카타르의 가스전 확대 공사,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알제리 PDHPP 공사 등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수주 규모만 해도 총 60억 달러 가량이죠.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분야에서는 바닥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비주택 분야에서는 해외 수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편 건설의 핵심 재료 하면 시멘트 그리고 철근을 빼놓을 수 없죠. 그중 시멘트 업계에서도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증가하면 이익도 성장할 거란 기대 때문인데요. 시멘트 가격은 21년 톤당 7만 8천 원에서 9만 2천 원,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평균 판매 단가는 작년 11월 상승분 온기가 반영되면서 10% 이상 증가가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시멘트 가격이 오른 건 유연탄 등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원재료 가격이 내려도 시멘트 가격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평년 120에서 150만 톤 수준인 전국 시멘트 재고량이 2023년 3월 말 기준 70만 톤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시멘트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도 또는 빠지더라도 시멘트 업계의 이익은 증가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봄, 건설업계도 오랜 침체를 깨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딱 놓고 보면은 미분양 늘고 원자재 고금리 아주 고공행진이고 거기다 부동산 PF 부실 이런 아주 겨박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건설적 흐름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주는 아직도 업황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PF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지금 보셨다시피 2월달 미분양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괜찮게 보이는, 그러니까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찍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3월, 4월 달은 미분양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뭔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해외 건설 발주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유가가 다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80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빠지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유가가 $60 언더로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기라던가 취소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지금 유가가 $80 위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국내 기업이 지금 중동 시장에서 수주를 기대하는 건 지금 상반기 중으로 약 한 $60억 정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 동일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리해 보자면 국내는 상당히 어려운데 해외는 그래도 좀 맑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건설주에서 탑픽을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요. 네, 탑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3엔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그리고 시멘트주 이렇게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보니까 지난 3월까지 외국인이 7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삼성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EPC사들 다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글로벌 EPC사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일의 테크니몽이라던가 아니면 테크니모 에너지스들의 주가들은 보면은 거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주가가 유사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EPC사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거나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역할로서 글로벌 EPC사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사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되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PC, 설계, 조달, 시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 주가는 약 한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36,000원 정도, 즉 PER 밸류에이션 12배 정도 수준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EPC사들의 대부분의 PER가 약 12배 정도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36,000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36,000원에서 위에 상단으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으로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라던가 혹은 그런 오버슈팅할 수 있는 모습 등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DLENC의 경우에는 주택에서는 상당히 1분기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은 플랜트에서 만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사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 건축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을 아직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게 올해 상반기, 즉 2분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플랜트 부분에서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가 계속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DLENC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지만 DLN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이제 뉴트럴 그리고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상태 유지 정도로 봐야겠네요. 네. 자, 국내 주택 건설 시장은 아무래도 신규로 뭔가 수주하고 벌리기보다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도시 정비 사업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나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PF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시행사 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PF를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환경에 있어서
부표를 일으키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도시 정비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근데 도시 정비가 다른 시행사 도급에 비해서 괜찮은 점은 조합들이 오히려 재산, 즉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 도시 정비는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좀 저는 약간 의아한데요. 주택 시장이 겨울인데 시멘트 부분은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시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PQC인데요. 결국 어쨌든 매출액은 P 곱하기 Q인 거고 예. 이익단에서 이제 C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멘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의 Q 생산량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Q의 감소는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 11월에 한 차례 더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네. 그게 올해 가격 인상이 온기 반영되게 되면서 작년 대비 약 10% 이상 ASP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Q의 감소분보다 오히려 P의 상승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올해 이익을 약 1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상당 기간 소외됐던 이 건설 관련주들 중에 시멘트주 뭔가 좀 2분기에는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시멘트에 있어서 탑픽은 쌍용 C&E와 아세아 시멘트 이 두 종목이고요.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약 한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타사 시멘트사에 비해서 가격 인상 효과가 느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기저 효과가 훨씬 더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피어 그룹, 뭐 한일이라던가 성신이라던가 뭐 삼표 시멘트, 뭐 쌍용 C&E 이런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밸류 자체가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피어 밸류라고 하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라고 본다면 아세아 시멘트는 5배거든요. 예.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연료비에 해당이 되죠. 유연탄 가격 하락한 것이요. 이것이 아무래도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력비 상승 가능성 또 장기적으로는 유연탄 가격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올해는 유연탄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유연탄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연탄 가격도 어느 정도 계속 하향으로서 방향성을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석탄 수요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수그러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미 1분기부터 글로벌 유연탄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고요. 시멘트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그런 유연탄 하락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료 인상이 연기가 돼서 예. 시멘트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한숨을 돌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보류이제 안 올린다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 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시멘트사 입장에서도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건설 관련주들 아직 긴 겨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의 돌파구, 그다음에 시멘트 업종의 이익 모멘텀 같은 것들이 아마 좀 기대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건설 업종 증시 테마 가능성,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해외와 시멘트주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주택이 지금 조금 꾸물꾸물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예. 있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실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2월의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리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택주에 조금 영향을 예. 미친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업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익의 감소 부분에 대한 하락폭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업황이 부진하고 있는 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은 조금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아직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예.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주 소식을 5월 달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으로서 해외 관련된 건설 주식, 즉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멘트주에서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쌍용 C&E와 아세아 시멘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건설이나 시멘트 관련 업종이 무슨 2차 전지처럼 뛰지는 않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만큼 뭔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